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댁이랑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젠 시댁과 다신 연락할 생각 없는 새댁입니다. 제가 참 모질고 무정해 보이시죠?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게 되신다면 저한테 돌팔매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소위 개천용과 결혼했어요. 집안 정말 개털 없지만 자기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스스로 살 길 개척한 남자입니다. 반면에 저는 좀 유복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이 돈이 좀 있어요. 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형이랑 같이 자랐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도 안 해,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술이나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누워서 TV만 보는 무기력한 분이셨다네요. 그래서 이혼하셨는데 시아버님은 몇 년 뒤 다른 분이랑 재혼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 때 어머님만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활동 다 하셨지만 변변찮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 달마다 버는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 돈 전부 형한테 갖다더군요. 그러니까 제 시아주버님 말입니다. 제 남편이 그토록 증오하는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차별을 당해왔다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께 집착했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며 필요하다는 준비물이나 학원비 같은 것도 전부 큰아들한테 내주었다고 들었어요. 어느 동네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 보고 외동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고기도 아들 먹일 거라면서 1인분만 사가고 옷도 하나씩만 사고 그래서요. 제 남편은 결국 고등학생 때 스스로 각성해서 이 지옥 같은 집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회 한 번 없이 학교 선생님들께 문제집 동냥받으며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에도 합격했는데 어머님이 돈 없다고 남편한테 등록금 안 내주셨어요. 그 돈 작은 아들한테 줄 바에 큰아들 가게나 차려줄 거라 하시면서요. 빌어먹든 주워먹든 지금부터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는 네 형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도 벅차니까. 엄마한테 맨날 네 애비처럼 괜히 돈 달라 뭐 해달라 부탁할 거면 아예 호적에서 팔아. 나도 너한테 먼저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갓 20살 된 아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제 치가 다 떨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본인 힘으로 아둥바둥 겨우 대학교에 입학했고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간 아주버님한테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 탈탈 털어 시아주버님 가게를 내주셨다네요. 고깃집 장사인데 그냥저냥 근근히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 공기업에 입사했고 저도 가까운 공공기관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거죠.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며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무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너 고생해. 성준이가 바르고 좋은 애라는 거 우리도 알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그 집에서 너 괴롭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참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은 왜 그리도 뜨겁게 불타오르던지 제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 손 두 발 닫은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저희 아버지가 먼저 꿰뚫어 보셨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시댁이 막무가내 부조리하게 나오면 저를 잘 보호하고 막아줄 거라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겠다고 첫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었는데요. 어머님이 밥은 못 해주니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싸구려 녹차티백 하나 우려주면서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해줄 건 없다. 니들 알아서 신혼집 구해 살고 그래도 제가 지 앞가림은 한다고 공기업 들어갔나 본데 나중에 용돈이나 꼬박꼬박 주면 그걸로 됐다. 명절에도 올 필요 없어. 우리 큰아들네가 애들이 워낙 많아서 복작복작 하거든. 난 성준이한테는 정 안 주고 키웠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며느리 도리한답시고 살갑게 굴 필요 없어. 징그러우니까. 라고 하시며 할 말 다 했으니 가라고 하시더군요. 뭐 그런 엄마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네 애들 봐줘야 해서 시간을 못 낸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안싸돈 만나봤자 얼굴만 붉힐 것 같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시댁에서 이런 한 푼 안 보태주는 마당에 설마 결혼 준비로 간섭하실까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 결혼에 정말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댁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겁니다. 저희는 친정에서 오실 하객분들이 많아서 좀 크고 화려한 웨딩홀을 예약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날 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세상에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식을 올린다고? 니네 형이 결혼한 곳보다 10배는 좋아 보인다. 아무리 둘 다 회사 다닌다지만 이건 너무 사치 아니냐? 라고 톡 쏘듯 한마디 하시길래 저희 엄마가 듣다 못해 다 친정에서 해줄만 하니까 해준 겁니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쁜 듯 바로 휙 돌아 메이크업 받으러 가시더군요.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어머님은 저에 대해 관심이 그제야 가기 시작하신 건지 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야 하는 저희 붙잡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들 신혼집은 어디냐? 신혼여행은 어디 가고? 저희 분당에 아파트 들어가요. 신혼여행은 몰디브 일정이고요. 뭐라고? 분당? 세상에, 거기 비싸지 않니? 무슨 돈으로? 그리고 몰디브? 거기 헉소리 나게 비싼 데 아니냐? 한번 갔다 오는데 천은 우습다 하던데 네 아주버님은 제주도도 빠듯하게 갔다 왔어. 그렇게 어머님은 하나하나 전부 시아주버님이랑 비교해가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생전 둘째 아들놈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뭘 그렇게 물어보시냐고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에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가정가구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반대죠. 남편은 부족한 본인이 미안하다며 남은 돈 1억 4천가량은 전부 저희 친정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저희 부모님은 마음만 받는다 하시며 대신 딸 계좌에 다 넣기로 하고 부부 돈 관리도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가정이라는 소속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했습니다. 본인을 인정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위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나서서 처가에 가려고 했고 가서는 엉덩이 붙이고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과 등산도 가고 카페도 다니면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행복만 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아기를 정말 좋아했기에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자고 셋도 좋다며 가족 계획도 풍성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입김이 저희 부부에게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시댁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아주버님네가 고깃집 바쁘게 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주말에 한번 도와주러 올 생각을 안 하냐는 둥. 남편이 시댁과 대면대면하면 며느리가 살갑게 잘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군요. 그거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답장할 가치도 없다고 하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면 며느리한테 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고 했고 엄마의 그간 행동들에 평생 상처를 받아왔으니 여느 집 아들처럼 잘 할 순 없을 거라고 잘 설명했다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하면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어느 주말 저희 집에 막무가내 찾아오셨어요. 주소는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 등본 떼서 알아냈다고 하시더군요. 아, 그러실 거면 저희한테 물어나 보시죠. 왜 서류를 떼서 알아보세요? 물어보면 니들이 대답해 주겠니?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다.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는 지하철 1시간 타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안방 침대 좀 내줄 수 있겠냐 묻더니 거기서 낮잠까지 주무시더군요. 그때 제 남편은 운동 가 있는 상태라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 오기 전까지 어머님은 낮잠까지 주무시고 저한테 빵 구워달라, 차 내달라, 오만 심부름을 다 시키시더니 슬그머니 친정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친정이 잘 사나봐. 이런 집도 해주고 오면서 요 앞 부동산 들러 물어보니까 10억이 넘던데 그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명의는 누구 걸로 되어 있어? 당연히 공동명의 했겠지?
아니요, 저희 아버지 명의 아파트예요. 잘 살면 나중에 공동명의로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위더러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나 보자. 지켜보고 해주시겠단 거야 뭐야. 상견례를 갈 걸 그랬다. 우리 귀한 아들을 푸대접하시는 집안인가 보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그 일을 푸대접해주다뇨. 얼마나 친아들처럼 잘해주시는데요. 친아들이라니. 걘 내 아들인데 사돈이 무슨 친아들? 듣자 하니 딸만 둘 있고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우리 아들 데려다 부려먹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랑 마침 연락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아들까지는 볼 거 없다며 급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다만 그 녀석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의 불화는 풀고 사이좋게 지내자. 네 시아주버님한테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애가 셋이나 있는데 너도 작은 엄마 노릇 좀 해야지. 우리 고깃집에 좀 와. 와서 일도 돕고 네 형님 말도 잘 듣고 네 시조카들한테도 정 많이 줘라. 라고 하시더니 집에 가시더군요. 남편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던데 그게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댁 지옥이 펼쳐진 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소원이라며 제발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며칠을 조르시는 바람에 그냥 제가 그러자고 했더니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주버님네 가족 5명, 저희 부부 2,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총 8명이서 갈비집에 갔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이었죠. 결혼식 때도 진짜 인사만 하고 먼저 저를 무시하다시피 외면한 게 아주버님이랑 윗동서였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만난 시아주버님네 부부는 저에게 너무나 살갑게 잘해주려 하셨고 앞으로 저희랑 잘 지내고 싶다며 하하호호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게 왠지 소름이 끼쳐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고요. 맥주 몇 잔 시켰는데 동서가 술을 안 먹더군요. 알고 보니 넷째를 가졌대요. 너무 쇼킹했죠. 재수씨, 우리 고깃집 하는 거 알죠? 10년 정도는 잘 되더니 이제는 잘 안 되고 그러네. 그냥 접고 공사판이라도 다녀야 할까 싶어. 곧 있으면 막내도 태어나는데. 그 말에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공사판은 아무나 댕겨? 너같이 귀하게 자란 사람은 그런 험한 일 못해. 잠자코 있어라. 그리고 그 나이에 어떻게 누구 밑에서 일하니? 동서, 요즘 세상에 애 넷이나 낳는진 못 봤지? 우리가 좀 그래. 다복한 걸 좋아한다고. 우리 어머님은 손주가 벌써 넷이나 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쵸? 그 말에 어머님이 넷이면 됐지. 난 이제 손주 더 안 바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뭐 어쩌라는 건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은 하시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조카들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애를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서도 산만한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식당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할머니랑 아주버님네 부부가 애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 남편이 식당에선 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동서가 숟가락을 확 내려놓으며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애들 다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지. 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애들 하는 짓이 미운 거야, 도련님? 그런 게 아니라요. 식당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다들 쳐다보잖아요, 형수님.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해? 도련님은 정말 우리 애들 안 좋아하나 보다. 애들 낳아도 내복 한 장 안 사주더니. 얘들아, 오늘 작은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앉아서 많이 먹자. 그 말에 남편이 발끈 화를 내며 먼저 연락 끊은 건 형이었다며 자기는 조카들 태어난 줄도 몰랐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말이 맞거든요. 어머님도 둘째 아들인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댔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그만 좀 꽁에 있고 이제라도 풀자. 그리고 잘 지내보자. 재수씨도 가족 됐는데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그 말에 동서도 맞장구 치더군요. 활용점정으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 조카가 넷이나 있는데 그것도 복이지 뭐니? 니들 자식처럼 잘해줘라. 이제라도 정 좀 붙이면서 잘해줘. 그래서 말인데 요즘 뭐 딩크니 뭐니 하면서 부부 둘이서만 잘 살기도 하던데 너희는 가족 계획이 있니? 네, 저희도 뭐 둘은 낳고 싶죠. 둘 다 애들 좋아해서요. 그래? 애들을 좋아해? 그럼 우리 애들도 네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되겠네. 참, 요즘 학원비도 비싸더라고. 큰애랑 둘째가 초등학생이라 끝나고 학원을 다니는데 둘 합쳐서 벌써 한 달에 50만 원이야. 이제 셋째도 학원 다닐 거고. 넷째는 또 터울이 있어서 옷이며 장난감이며 전부 새로 사야 돼. 얼마나 돈이 드는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저희한테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가 참 날씬하고 예쁜데 출산하고 괜히 몸 망가지고 회사 일에 지장 있고 그렇다는데 굳이 복작복작 애 낳을 필요 있어? 여기 이쁜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얘들 다 나중에 크면 작은 엄마 작은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그냥 시조카들을 저희 자식처럼 정주며 잘 대해달라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정색하고 앉아있다가 식사자리 파했습니다. 남편도 기분 들어왔는지 엄마가 하도 만나자 난리치길래 한번 만나본 거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선 긋겠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 뒤 주말 남편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띵동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시조카 셋이 와 있더군요. 초등학생 둘에 어린이집 다니는 6살짜리 아이까지 총 셋이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엄마랑 할머니가 본인들을 여기로 가라고 했다며 주소 한 장 종이에 적어준 채 등 떠밀어 보냈다더군요. 그리고 주말 동안 여기서 밥 얻어먹고 하룻밤 자고 오라고 했대요.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방방 뛰는데 솔직히 애들 그 추운 날 밖에 계속 서 있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번호는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왕래가 없던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애들을 보내다뇨. 또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큰애가 막 울더라고요. 저희 내쫓으시는 거예요? 추운데 저희 다시 가야 돼요? 갈 차비도 없어요. 밥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난감했죠. 그래서 밥은 없고 식빵 구워 토스트 해주고 과일 좀 내준 뒤 오늘은 약속된 날도 아니니 돌아가야겠다고 시조카들한테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이 집 마음에 들어. 엄청 넓어서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 우리 집은 싫어. 난 좁은 집 싫어. 여기 살래.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듯 난감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화를 내다시피 하며 애들한테 집에 가야 한다고 설명해줬고 엉엉 우는 애들을 반강제로 택시까지 잡아주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연락이 안 닿던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그 생떼 같은 애들한테 겨우 빵 쪼가리 하나 먹이고 내쫓아? 이 엄동설하네. 니들이 그러고도 작은 엄마, 작은 아빠냐? 내가 잘해주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희 약속 있어서 나가야 했어요. 이 엄동설하네 밥도 안 먹이고 애들 막무가내 먼 길 보내신 건 어머님이시고요. 아니, 형님이 보내신 거예요? 애들을요? 그러다 길 잃으면 어쩌려고요? 제가 도리어 묻고 싶은 말이에요. 애들 안 걱정되세요? 제가 똑부러지게 다그치니 어머님은 우물쭈물하면서 한마디도 못하시더군요. 남편이 난리를 치며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때는 아예 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 않았냐. 큰형만 자식 취급해왔으면서 이제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난리를 치자 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남편이 거기 흔들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제가 더 상처받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툭하면 저한테 연락해서는 우리 아들이 상처가 많나 봐. 네가 현명하게 잘 해줘라. 천륜이잖니. 엄마랑 제 형을 어찌 끊어. 네 남편이랑 우리 사이는 다 너한테 달렸다. 네가 중간에서 더 잘해. 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 설마 임신 준비하는 건 아니지? 네 형님이 몇 달 뒤에 애 낳는데 넌 아직은 아니다. 아직 갖지 마. 애 가져서 뭐해? 라고 하시며 선 넘은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시조카는 자주 봐야 정이 붙는다면서 다짜고짜 저희 집에 몇 번이나 보내셨고 나중엔 저도 짜증이 나서 없는 척 문 안 열어주고 그랬습니다. 문 밖에 애들 우는 소리가 났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괴롭더라고요. 애들이 뭔 죄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받아주면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결국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 그리고 배부른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애들한테 정 안 주고 대면대면하게 구냐.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노릇 안 하려고 하냐며 정말 삿대질하며 저희한테 따지려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도 다 말했습니다. 정이요? 저도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러게 저희 남편 안 외롭게 잘 해주지 그러셨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럼 제 남편 상처 모른 척해요 제가? 그리고 막무가내 애들 보내면 저희가 얼씨구나 잘았다 하면서 잘해줄 줄 아셨어요? 일에도 순서가 있고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잘 살길 바라면 제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니 옛날 일 가지고 자꾸 꽁한다며 제 남편을 또 타박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서가 그러대요. 그래, 감정 그거 쉽게 풀리겠어? 그래도 시간 지나면 오해든 유감이든 다 풀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하더니 본론을 말하더군요. 우리 고깃집 이제 정리하려고. 그동안 많이 벌지도 못했고 또 태어날 막내 생각하면 이래저래 일손도 부족할 것 같고 좀처럼 커버가 안 되네. 이래저래 돈 나갈 땐 많은데 우리 사정이 좀 그래. 그래서 말인데 도련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린 가족이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애 낳을 거야? 에이, 요즘 누가 애 낳아서 고생해. 우리가 넷이나 낳으니까 동서는 낳을 필요 없잖아. 그건 형님네 애들이고요. 시조카랑 제 자식은 다른 거죠. 형님, 저번부터 느꼈는데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 감히 손윗동서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동서 제가 잘 가르치면 되죠. 동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학원비로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게 생겼어. 우리 식비도 엄청난데 정말 돈 많이 나가. 그래서 말인데 애들 양육비조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보내줄 순 없을까? 둘이 돈 잘 벌잖아. 집도 동선에 친정에서 해줬다면서. 그럼 대출금 나갈 것도 없겠고 둘만 사니까 여유롭지 않겠어? 둘이 합쳐 거의 700은 벌 것 같은데 많이도 안 바래. 딱 200만 원만, 응?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헛소리 할 거면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나서며 네 형수한테 너무한다. 임신도 했는데. 야, 생각해봐.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만 잘하겠냐? 너한테도 잘하겠지. 물론 네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린 거긴 하지만 너 맨날 엄마랑 나한테 꽁하니 삐져 있었잖아. 사랑 안 준다고. 사랑 받으려면 너도 노력을 해. 그 말에 결국 남편이 먼저 아주버님께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많이 다쳤기도 했고 시아주버님이 위험한 물건으로 제 남편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수폭행죄로 시아주버님이 입건되었고 남편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한테 찾아와 처음엔 화내고 협박하더니 나중에는 친정에까지 가서 난리를 쳤다네요. 그 바람에 경찰에서 한 번 더 왔고 그 점이 가중처벌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아주버님이 불리한 안 좋은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빌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난리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합의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다시는 저희한테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넷째가 태어나든 말든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각서 썼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앞으로 시댁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도록 변호사 써서 잘 처리했어요.
일 다 진행될 때쯤 남편이 씩 웃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다 유도한 거라면서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쓸 순 없지만 남편이 교묘히 형을 더 도발해 흥분하게 했었나 봐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후련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변한 태도에 잠시 흔들렸지만 역시나 큰아들을 위해 본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고 더 정이 떨어졌고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는 남편입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희 친정에 가서도 무릎 꿇고 사과했고요. 그런 남편을 저희 친정에서는 넓은 포용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결되었어요. 참 폭풍 같았던 1년이었어요. 액땜했다 셈치고 잘 살아봐야죠. 가족이란 뭘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